자, 그러면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필속 공동 소송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A가 B를 상대로, 그 다음에 역시 C를 상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필속 공동 소송 관계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A라고 한 사람이 B 전체에 대해서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A 승소, C에 대해서도 같이 승소. 그러다 보니까 B도 C도 같이 졌죠? 그때 B가 내가 왜 져?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삼고 항소심에 일러 바쳐야지 라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C는 난 됐어, 안 할래. 아셨죠? 아, 이제 소송 싫다야 라고 해서 C는 상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B만 상소를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라면 그래도 이거 판결서 한 장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1인 부분만에 대한 항소가 있어도 우리 상소 불가분의 원칙 작동시켜야죠. 그렇죠? 사건은 상소치 않은 C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전체가 2심, 전체가 확정 차단, 전체가 소송 계속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 여기까지는. 문제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항소심은 누구에 대한 사건만 심판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심판 대상, 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문제이다. 아셨죠? 어찌됐건 상소를 한 사람은 B라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했다면 이 부분은 심판 대상 된다. 문제는 상소하지 않은 나머지 당사자 C라고 한 사람 사건 이것도 같이 심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다. 이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C라고 하는 피고에 대한 사건은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질 않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적용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C 것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둘 중에 뭐가 되어야 될까? 이기려면 같이 이기고 지려면 같이 져야 된다. 아셨죠? 그러려면 설령 B라고 하는 사람만 상소를 제기했다 손 쳐도 C에 대한 사건도 같이 딸려와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필속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상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된다. 즉 심판은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같은 말로 결국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배제가 되더라. 아셨죠? 그래야 재판의 결론이 항소심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정합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셨죠? 자칫 잘못해서 쉽게 안 딸려가면 B가 항소심에서 이겨버리면 B는 이김, 그 다음에 C 것은 1심에서 확정돼버림, 그런데 C는 짐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필속 공동소송의 개념과 맞지 않게 돼버린다. 아셨죠?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 배제되어서 심판 대상은 전체가 다시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소리는 C라고 하는 사람도 항소심에서 A랑 싸워야 되네요. 그죠? 그런데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장 이라는 서면을 원심에 제출했을 텐데 항소장에 항소인 표시 1심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소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 신청한 사람 이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항소 신청한 사람 표시라고 했을 때 B라고만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소심에 있어서 원래 싸울 파이터는 B죠? 그런데 C도 파이터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C는 항소인입니까? 아닙니까?
항소인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서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소인 표시에 B만 되어 있다면 C는 항소인 아니다라는 게 다소리입니다. 이 판례의 태도이고. 당연히 그렇다. 항소인 표시에 C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C가 항소인이 됐냐? 항소인이 만약에 이라면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이 항소장에 인지 붙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요? 항소 신청한 사람.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소를 하고 난 후에 에이 됐다, 항소 물리자 라고 해서 항소 취하를 할 사람은 항소인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청한 사람이 물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이 항소심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 재판 비용에 대한 소송 비용 부담을 해야 될 사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단 패소시 소송 비용 부담자는 당연히 굳이 상소를 제기했었던 B가 될 거라고요. 이와 같이 C가 항소인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인지, 그 다음에 패소시의 소송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항소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여부가 달라져 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상 항소인 아니라고 하는 결론, 이걸 따랐다. 항소인 아니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 C는 서류에 항소인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항소인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싸워요? 항소 신청을 해서 나 싸우겠다라고 신청을 밝힌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도 싸워야 된다며요. 자기 사건도 심판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아셨죠? 왜 싸워야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당사자라고 합시다. 자기 사건이니까. 그러면 항소인은 아닌데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된 사람이란 소리죠? 네, 그렇게 갑시다. 아셨죠? 이 이야기를 결국 다솔은 이 사람은 항소인은 아니나 단순한 항소면 항소, 상고면 상고, 등과 같은 상소심에서의 그냥 항소인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당사자라고 부르자. 아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그 중에 교재 오늘 나간 자료 20페이지 부분에 하단 부분에 필수적 공동소송과 상소라고 하는 부분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자, 상소를 그 중에 어느 1인이 제기했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도 같이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까지 잘라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상소 불가분 원칙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2심되며 또 잘라두시고요. 여기까지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싶은 것은 분리병역 금지라고 하는 심판 대상이에요. 뒷부분입니다.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므로 결국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서 모두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분리병역 금지 원칙이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소를 제기치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들에 대해서도 상소심 판결에 있어서 결국 바뀌어질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결국 필수 공동소송 사건에서는 분리병역 금지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별표 무한대 처리해 주신다. 이걸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상소하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군데요? 라고 하는 상소치 않은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학설 대립 있다. 그래도 상소인이라고 하자라는 학설 하나. 어떻게 상소인이 되니? 라고 하는 학설 크게 둘로 나눠지고 그 중에 상소인 아니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10번 줄 주십시오.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라고 부른다. 물론 중간적인 견해로서 선정 당사자로 아니면 선정자로 보자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라고 결론을 내어주시면 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동그라미 3번. 단순한 상수심 당사자일 때라면 이때 경우에 두 번째 줄 후단입니다. 인지는 항수인만 붙이는 것이고 인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패소를 했을 때 비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수 B는 항수인만 부담하는 것이지 C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 상수심의 심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상수의 취하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것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실제 상수를 했었던 항수인 B만 재판상의 C는 이거 못 건드린다. 그런데 그냥 당사자만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바와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특강에서 또 이제 마지막 한 테마 부분입니다. 다룰 것은 소위 참가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극장이다. 정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조문이 있고 여기에 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스크린이 있거나. 그런데 이거 체육관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청코너 A 입장했다. 홈코너 B 입장했다. 그리고 청코너, 홈코너 다 왔으면 정문 닫는다. 그리고 게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정문은 VIP 아니면 안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게임 시작 중에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 체육관이나 극장의 경우에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죠? 보조문으로 들어간다. 즉 사이드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늦게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사이드 문 하나를 개방해 둔다. 이것을 소송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소라고 하는 통과문이고 이 사이드 문 이름을 우리는 참가 신청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우에는 참가 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써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정을 하자. 아셨죠? 그런데 참가 신청서라고 하는 것을 써서 사이드 문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C 어디 앉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C가 응원석에 앉는 사람이 있다면 응원 보조하러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보조 참가인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응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C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드 문 열고 헐레벌떡 들어가더니 링 위에 올라가려고 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을 참가 신청서 써가지고 당사자가 되어서 게임하려고 온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참가 신청서 썼대 링 위에 올라가서 지가 당사자 되려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당사자 참가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링 위에 올라갔다. 그래 너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치는데 너 그래서 싸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A나 B랑 한 편 먹고 같이 싸우려고? 라고 했을 때 응 이라고 한다면 같이 누군가와 공동소송인 되려고 참가 신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동소송 참가인이라고 부른다. 참가 신청서 썼다 링 위에 올라가서 한 편과 기존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 편 먹고 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공동소송 참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누구랑 편 먹으려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 누구랑도 편 안 먹어. 나 A랑도 싸울 거고 B랑도 싸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3파전을 벌이려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독립한 당사자, 누구랑도 편 먹지 않은 독립한 당사자가 되려고 참가 신청을 쓴 사람이라고 부른다. 아셨죠? 그래서 이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것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병합소송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참가 신청 사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전제 사건입니다.
어느 날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 토지에 B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남의 토지 나가세요 라고 하는 토지 인도 청구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진행 중에 C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드 문 열고 링 위에 올라오더니 야, 이 땅 내 건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면서 A를 상대로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리를 제기하고 아저씨 나가시고요. 아셨죠? 와 같이 만약에 신청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것을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 중에 권리주장 참가라고 이름 붙입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원고가 주장하는 이 권리가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참가한 사람이라고 해서 권리주장 참가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사건은 3파전이 되되 한 가지 법원 입장에서는 심리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A와 C가 같이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면, 즉 각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아마도 이 땅 주인은 A이거나 C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 존재 확인 해소에서 C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이 건에서 A는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소유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도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셨죠?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받지만 C는 어차피 소유자가 맞기 때문에 C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이고 C는 거꾸로 B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논리적으로 종합된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딱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사건임을 전제로 이제 사건을 짜야 된다. 자, 이제 상소 파트. 이제 전제 지식 부분은 끝났고요. 상소 파트로 올라옵니다. 지금 1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은 패소 판결을 받고 C가 승소 판결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내 거 맞는데 그러면서 C의 A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존재 확인에 의해서 자신의 패소 판결을 받았던 부분 여기에 불만을 품고요. 저 항소 제기할래요 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구도가 지금 현재 이 건에서 1심 판결에서 나온 예가 A의 B에 대한 청구 사건, C의 A에 대한 청구 사건, C의 B에 대한 청구 사건이 있는 거나 내나 다름없는데 이 중에 C의 A에 대한 승소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A가 요것만 상소를 제기했지요? 그러면 상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상소 불가분 얘기부터 한다. 아셨죠? 어쩔 수 없다. 이 사건 전체가 상소치 않은 나머지 사건 전체가 신급을 이사가고 2심 그 다음에 전체가 확정이 차단될 것이며 사건 전체가 소송 계속 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상소 여기까지 불가분의 원칙. 우리가 주로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상소심은 즉 항소심은 뭘 심판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심판 대상 문제이다. 그렇다면 대상은 무엇인가? 일단 상소란 요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상소치 않은 나머지 사건도 같이 심판 대상으로 또 오를까 아닐까? 라는 게 똑같이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심판치 않은 것, 즉 항소치 않은 나머지 것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순간 이 수도권은 망가져 버리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독립당사 참가 신청 중 권리주장 참가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상 논리적으로 종합된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이것도 심판 대상을 같이 삼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셨죠? 따라서 독립당사 참가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그 중에 패소한 사람 1인이 상소를 제기했을 때 상소치 않은 나머지 당사자에 대한 청구 사건도
전부 심판 대상이 된다. 그 한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은 배제된다. 그래서 자료를 가시고요. 자료 22페이지에 중간 양괄호 나번에 본안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2심 및 심판의 범위와 관련된 세 당사자 중 두 사람이 패소했을 때 패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했다면 그 상소 여력이 다른 패소자에게도 그대로 미쳐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출처입시오. 불변경 원칙 적용 배제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치도 당하지도 않은 자에 대한 판결 부분도 전부 2심, 그 다음에 전부 확정 차단되며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것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 이후부터 시작될 겁니다. 독립당사 참가 신청의 취지상 이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그러면 출제자는 이게 뭔지 압니다. 아셨죠? 독립당사 참가란 원래 이런 거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모순 없는 판결을 위해서라면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별표 쳐 전체가 모두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판단해 줘야 된다. 이 한도에서 결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된다. 다른 견해도 있지만 아주 소수 견해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결론을 내어주시면 우리 시험에서는 다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역시 필속 공동소송에서와 같은 똑같은 문제 하나 남습니다. 23페이지로 가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요. 나 싸우기 싫어서 상소 안 했는데 그래도 싸워야 된다. 당사자로서. 그런데 항소인 표시 안 했는데요. 그래 항소인은 아니다. 그럼 전 뭔데요?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지는 붙일 필요 없고 소송 저도 비용 부담받지 않으며 다만 이 소송의 상소 취하 등은 항소인만 할 수 있다. 아셨죠? 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원래 진행하기로 했었던 민사소송법 상소법과 관련된 특강 부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